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4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여의도 정가에서 조그만 화제거리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헤어스타일 변화였습니다. 자, 일단 파이낸셜 뉴스 인터넷판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머리 다시 내렸다. 윤 대통령 헤어스타일 바꾼 이유 의견 분분.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를 하고 나서 8대2 가르마, 소위 말하는 8대2 가르마 스타일이었죠. 그전에 검찰총장 때나 아니면은 이 검사 시절에도 그때 뭐 청문회 이런 때 나왔을 때 모습을 보면은 앞머리를 이렇게 내린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좀 뭐 평범한 아저씨 스타일 막 그렇게 보였는데 이 정치를 하면서부터는 다른 정치인들처럼 이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취임 1년을 앞두고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자,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정치인들이 이 외모에 변화를 주는 것은 뭔가 그냥 이미지만이 아닙니다. 이 뭔가 좀 결심을 했다. 이런 쪽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뉴스도 이 말을 드러내는 스타일에서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로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국의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변화를 개했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변화를 도모를 한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부터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선보였는데 지난해 3구 대선을 치르면서 줄곧 앞머리를 올린 스타일을 유지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스타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인데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죠.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왜 하려고 했던가. 자, 국민 그러니까 미래 세대, 특히 미래 세대 이야기를 많이 했죠. 2030 세대. 그리고 국민을 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 자, 그래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정책이 아니고 정치, 말 그대로 여의도식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 논리, 여의도식 정치 논리에 좀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생활을 돌보는 정책에 집중하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 읽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런 정책 발표가 있었죠. 긴급한 정책 발표인데,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2030 비극에 9개월 만의 응급 처방, 전세 사기 당한 집, 경매 유예, 그리고 보증금 못 돌려받는 피해 방지하겠다. 전세 사기 외에도 방만 재정, 마약 범죄, 고용 세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통을 떠넘겨 미래 세대를 착취를 한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하고 시정을 약속을 했습니다. 2030 비극. 조금 전에 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에 전세 사기 당한 집,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3명이나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이 계속 경매 업자들이 뛰어들어서 경매를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낙찰을 해버리니까 집을 나와야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경매를 유예시켰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다는 이런 정책에 좀 집중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 논란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는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이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은 억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했다고 뭐 해서 지금 또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도 그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부실한 국가 자산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다 알박기 인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들고 이 법안들도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알박기 법안들을 막 만들어놔서 금수완박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는데 문재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5년간의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 본인이 쌓아놓은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 이 다큐 영화 문재인 여기서 일부 문재인의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 자, 여권에서는 무슨 성취를 이뤘다는 건가? 정말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있죠. 문재인입니다. 이건데 이 영화에서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해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말한 장면이 공개가 어제 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공개됐는데 어제 알려줬죠.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만든 이창재 감독, 김성우 PD가 지난 14일에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예고를 한 겁니다. 흥행을 하기 위해서겠죠. 어차피 이 영화는 그 문파들, 맹목적 지지자들이 보겠죠. 그래서 김어준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사전 홍보를 하면서 살짝 맛을 보여준 겁니다. 그 맛을 보여준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 영상에서 문재인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 자, 본인이 5년 동안 엄청난 성취를 이뤄냈는데 국민과 함께라고 했지만 자기 임기 동안 이 태평성들을 누렸고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냈는데 윤석열 정부가 다 무너뜨리고 있다. 또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때 퇴임 후에 잊혀진 삶을 살겠다.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이래서 평산마을로 들어갔는데 계속 무슨 북카페를 낸다고 하고 그 SNS 활동을 하고 무슨 다른 거기 가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잊힐 수가 없지만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는 잊히고 싶다. 그런 뜻을 밝혔던 것이다. 그런데 현실 정치 영역에서 잊히고 싶다고 밝혔는데 계속 SNS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 자기를 자꾸 현실 정치로 끌어내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인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서 이재명 사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재명을 정리를 해야 돼.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재명 말고 대안 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거죠. 누가 정치권으로 끌어내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해야 되는데 일일이 이야기를 하니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김정숙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국정을 했던 게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게 보이니까 본인은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날도 있는 것 같아. 옆에서 보니까는 또 그 나라 걱정 5년 동안 다 자기가 잘 해놨는데 지금 무너지는 거 보니까는 참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 장단 맞추는 거죠. 자, 여권에서는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도대체 무슨 성취를 이뤘다는 건가? 어이없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참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어이없는 이야기. 5년 동안 지금 남북관계 유일하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남북관계인데 남북관계 초반에는 좋았죠. 그런데 결국은 되지도 않는 약속을 김정은에게 도보달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취되지도 않을 것을 이런저런 허황된 꿈을 심어줘서 결국 그것을 알아차린 김정은이 또 김여정이
완전히 배신감을 느껴서 마지막에는 개성공단에 있는 이 연락사무소도 폭발을 하고 다시 핵실험 준비를 하고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갔는데 뭘 도대체 이 5년간 성취를 이뤘다는 것인지. 보통 성취 그러면은 경제죠. 국민 생활이 참 좋아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집값, 그 청년 실업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저히 성취해 놓은 게 없고 오히려 갉아먹었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본인의 성취가 지금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또 지금 그 나라를 온통 어수선하게 만드는 일이죠. 민주당은 쑥대밭이 되고 2021년 전당대 돈봉투 살포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여당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 당시 그 집권 여당의 대표를 했던 문재인 정권 집권 여당의 대표를 했던 송영길은 그거 이정건 개인 일탈이야. 본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 이정건 전 사무부 총장 개인 일탈이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뭐 형편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정건의 꼬리 자르기, 이 배신, 일종의 배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송영길이 그 자기를 위해서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본인도 돈봉투를 뿌렸다. 송영길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든 뭐 민주당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 그런 녹취록이 어제 또 나왔습니다. 이 중앙일보 일면 사이드톡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사이드톡 기사.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영길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영길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송영길 후보가 많이 돈 뿌리는 걸 처리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강래구 이정건 녹음 파일에 등장합니다. 뭐 전해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 파일에 녹음 파일 어제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직접 뿌린 의혹. 이 JTBC가 지금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죠. 계속 그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10일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이 나눈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강래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성만이 형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했다고 그랬더니 잘했네 잘해서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강래구 자기가 그 이성만 그 여기에 뭐 돈봉투 뿌리는데 연루가 된 이성만 의원이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했다. 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송영길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송영길이 잘했네 잘했어 칭찬을 했다. 이게 녹음 파일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돈 뿌리는 거 송영길이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송영길이 직접 뿌렸다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정건에게 강래구가 이정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송영길 후보가 어디서 돈을 끌어당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뿌리는 처리를 했더라고. 뿌렸더라고. 직접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금품을 뿌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중앙일보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정건이 또 송영길에게 돈을 받은 사람 명단을 공유하자고 강래구에게 말했다가 강래구가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모른 척 해야 돼. 이렇게 했다는 녹음 파일도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이런 녹음 파일을 토대로 송영길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배우, 뭐 당연하죠. 최종 배우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금 녹음 파일에 의해서 하나씩 확인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 쑥대밭이 됐는데, 자, 여러 분석 기사들이 있지만은 세계일보 오늘 아침에 정밀 분석한, 인터넷판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인터넷판. 오늘 오전 6시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정건 휴대전화 하나로
수십 명 수사선상, 민주당 흔들. 자, 휴대전화 하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3만 개의 파일이 들어있다는 휴대전화. 뭐 하나 아니죠. 몇 대가 있죠. 어쨌든 이 정도는 휴대전화에서 민주당이 흔들하는데 그 휴대전화 때문에 민주당이 폭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2억 수사 건물살, 또 검찰은 이정건 진술 확보에 화력 집중 나서 뭐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진술을 바꾸는 거죠. 또 이정건 노트도 있다고 합니다. 노트에 또 깨알처럼 적어놨다고 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여자 조사 후, 지금 돈 준 사람들을 조사 후에 수수자를 특정할 방침인데, 지금 뭐 민주당 의원 한 20명 명단이 찌라시로 다 돌고 있습니다. 그 명단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7인의 멤버가 몇 명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지금까지 이 민주당 입장을 설명을 했던 무슨 뭐 대변인 이름도 들어가 있고, 대변인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이름도 들어가 있고, 또 지금 그 법사위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좀 어설픈 국회의원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찌라시 내용이라서 아직 제가 실명은 말씀 못 드리지만 조만간 검찰이 소환을 하겠죠. 소환을 하면 그때 이름 다 드러납니다. 돈봉투 압수수색 영장에 이정건 이름이 22차례 언급이 됐다. 그리고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가 급무사를 타면서 민주당의 이정건발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정건 휴대전화 하나로 결국 수십 명에 달하는 현직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수사선상에 오르며 당이 흔들리고 있다. 자, 지금은 당이 흔들리지만은 당이 팍 가라앉거나 아니면 일순간에 폭파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3만 개의 녹음 파일 중에서 이렇게 5천 개 정도를 검찰이 들었죠. 나머지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웅래 사건도 여기서 나왔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청와대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전부 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 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업 청탁 의혹, 이 수사도 나왔고, 이하경 이것도 불법 취업, 특혜 취업 의혹,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돈봉투도 여기서 나왔고, 지금은 돈봉투 사건까지 해서 이정건의 휴대전화로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지만, 나머지에서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민주당은 폭삭 가라앉겠죠. 자, 이재명을 지금 민주당이 흔들거리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김기현의 국민의힘도 내분으로 지금 엉망입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또 꿈틀대는 세력이 있죠. 제3지대 항상 이야기하는 총선이라는 이제 장이 서니까 판을 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그 위기 상황 때문에 총선 1년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지 정당 없다는 무당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갤럽 조사 기준으로 무당층 비율은 29%, 결국 30% 정도가 무당층으로 나타나니까, 자, 여기에 또 한번 기대해 보자 하고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동아일보 오면 하단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오면 하단 기사 보시면은 금태섭 신당 창당 예고, 그러니 김종인 또 김종인 도와줄 것, 별의 순간, 또 총선 별의 순간이 왔다, 판 펼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총선에서 제3지대 새길 긋겠다, 금태섭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 때마다 하는 이야기죠. 토론회를 했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표기할 게 아니죠. 민주당에서도 비대위원장 했고 대표도 하고 했습니다. 김종인은 금태섭 전 의원이 용기를 갖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도우려 한다. 자, 이렇게 또 이 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들이 각성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면은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일종의 이삭죽기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죽기 정치가 뭐냐면 총선 때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도 있고 본인이 공천될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은 불만을 막 갖죠. 그럼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삭죽기. 추수 다 끝나고 남은 이삭죽기 하는 그 정치, 이삭죽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김종인과 금태섭도 마찬가지죠. 왜?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선거 때, 지난 선거 때 한번 그런 것이 실패로 돌아갔으면은 다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에서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또 선거가 돌아오니까는 또다시 제3지대, 이삭죽기, 이것을 시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지금 무당층 비율이 뭐 한 30%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 양쪽 정당의 회의감을 느낀, 순간적인 그 선택이죠.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면 결국은 이쪽 아니면 저쪽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뭐 제3세력 중도 이런 것은 낄 틈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그것은 지금까지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총선이 남은 1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이 되겠지만 특히 민주당은 이 민주당이라는 간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간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점점 불확실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4월 1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